이 남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친구가 딸을 낳은 것을 축하해요. 결과적으로 그는 바로 인도에서 땅에 넘어졌어요. 성인 남자가 가장 경시당하는 일은 바로 딸을 낳는 것이에요. 만약 당신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모두가 사탕을 줄 거예요. 드디어 아들을 낳았으니 자, 사탕 먹어. 하지만 이 남자는 매우 불운한데 그의 세 자녀가 모두 딸이기 때문이다. 넷째 아이가 아들이 되기를 바라며 그는 마을의 스승을 찾아갔어요.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마을 사람들은 아들 낳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들은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딸이었어요. 슬퍼하고 스승들은 어색해져서 얼굴을 못 봐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는 19살 때 전국 레슬링 대회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때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 농사짓기를 요구했어요. 레슬링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접시가 비어 있을 때 너는 뭐 먹을 거야? 금메달을 먹는다고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다음 세대에만 희망을 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연속으로 태어난 4명의 딸은 그의 레슬링 챔피언을 키우려는 꿈을 짓밟았어요. 그날까지 이웃이 맞아 상처투성이가 된 아이를 마치 앙의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카를 때렸고 우리 딸이 그를 때렸습니다. 자신의 두 딸이 분명히 해가 없는 모습을 보고 이웃집 아이들이 상처투성이인 걸 보았어요. 그는 화를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두 사람에게 맞서 싸우라고 명령에 등을 때리고 목을 잠그고 끌었습니다. 딸들이 아버지의 레슬링에 대한 열정을 물려받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딸을 레슬링 챔피언으로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만 레슬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는 금메달이 성별에 상관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은 딸을 도넛을 먹으러 데려갔습니다. 그들에게 이게 맛있는 식사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레슬링 선수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은 악마의 달리기 훈련이에요. 두 아이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아버지의 감독 아래 2시간 동안 미친 듯이 학교에 가서 달려야 해요. 딸이 치마를 입으면 달리기가 힘들다고 하자 조카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옷을 바치도록 강요당했어요. 그 후 그 아이는 좋아하는 옷이 짧게 잘리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옷이 맞춰지자 훈련은 더욱 진행되었어요. 조용한 작은 골목에서부터 울타리 옆의 도로, 집 앞의 계단에서부터 10km 떨어진 나무 다리까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운동장에서 줄넘기까지 두 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렇게 힘든 훈련으로 두 아이는 견딜 수가 없어서 엄마에게 기대게 되었어요. 나중에 엄마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다 들을게요. 엄마, 제발 우리를 구해줘. 올해는 두 아이가 이 엄마를 잊어버렸어. 그렇게 빨리 잊어버렸어. 레슬링 학교가 딸을 받아주지 않자 포가트는 직접 잔디를 깎고 자신만의 레슬링장을 만들었어요. 그는 매일 두 딸에게 레슬링 기술을 가르쳤어요. 자세를 조정하고 앞으로 시선을 두어 넘어뜨릴 방법을 배웠죠. 두 딸이 레슬링을 연습할 수 있게 했어요. 그보다 나은 일은 조카를 훈련에 강제로 참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딸의 기술이 충분히 발전했다고 생각했을 때 조카와 레슬링을 하면서 현실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힘이 부족한 두 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매일의 악마 같은 훈련은 두 아이의 체력만 키우는데 그쳤어요. 그래서 그는 두 아이의 영양을 개선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닭을 기르는 주인에게 자신의 딸이 나중에 레슬링 챔피언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100동짜리 닭을 사기 위해 20동을 쓸 거예요. 사람들이 그의 딸이 주인의 닭을 먹고 자란다는 걸 알게 되면 닭이 팔리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주인이 듣고 나서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너무 바보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포가트에게 25동의 닭을 팔았어요. 하지만 그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수익성 있는 투자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 포가트의 두 딸은 매일 신선한 닭고기를 먹게 되었고 레슬링 실력도 날로 발전했어요. 하지만 마을에서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그들은 포가트를 의심하고 비웃었어요. 그 말들은 불붙듯 골목으로 퍼져나갔어요. 그것은 밤에 옮겨졌고 그 불꽃은 학교에서 소문을 일으켰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안은 모두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카아우르의 아내는 이렇게 구해주면 딸을 시집 보낼 수 없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포가트는 말했어요. 나는 우리 딸을 훌륭하게 만들 거야. 밖에 있는 아들들이 아내로 맞이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 딸이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빠르고 멀리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요. 그는 긴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가져오지 않고도 레슬링 훈련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악의적인 조롱을 초래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독한 벽처럼 높이 쌓였어요. 쉬운 시절의 반항과 아버지의 강한 억압이 두 아이를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심하게 만들었어요. 두 아이는 아빠의 시계를 늦게 조정하고 훈련 중에 물을 쏟아 전구를 망가뜨렸어요. 달리기를 하면서 다친 척하고 레슬링을 할 때는 항복했어요. 포가트는 매우 화가 났지만 하지만 두 아이가 이 일로 기뻐하고 있을 때 친구의 결혼식이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했어요. 이 즐거워야 할 저녁에 신부는 쌀 포대를 잃은 듯 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14살로 청춘을 누릴 틈도 없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했거든요. 냄비와 팬과 친구가 되어 눈앞에 있는 것조차 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그 소녀는 신랑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대부분의 소녀들의 삶이에요. 그 소녀는 두 아이에게 너희는 정말 운이 좋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너희 아버지는 너희를 보호해주고 적어도 너희를 자식처럼 돌봐주니까. 그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참아가며 이 세상과 싸우는 것은 오직 너희 두 아이가 더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자신의 인생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말을 듣고 두 아이는 울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레슬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지금 친구의 불안정한 삶이 나중에 두 아이의 미래가 될 거예요. 앞으로 두 아이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먼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타고난 재능과 혹독한 훈련 덕분에 이제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두 아이는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름바람은 사계절을 거쳐 분주한 도시와 조용한 골목길을 지나 이 시골의 일몰 속으로 불어갑니다. 가끔은 맑으면서도 따뜻한 바람이 미래의 안개를 날려버리고 미래의 소리를 맞이해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포가트의 큰딸 지타는 사촌을 넘어뜨릴 만큼 충분한 실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포가트는 뜨거운 열기를 이용해 딸을 데리고 마을의 레슬링 대회에 참가시켰어요. 딸이 남자아이와 레슬링을 한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마을 전체에 퍼졌어요. 역사상 전례 없는 이 경기는 레슬링 경기장에서 빈자리가 없게 만들었어요. 의심과 조롱을 이기기 위해 지타는 가장 강한 상대를 선택했어요. 그녀의 속도와 기술은 상대를 완전히 압도했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유세를 점했어요. 심지어 상대를 단단히 제압할 기회도 있었어요. 하지만 상대의 체격이 강했기 때문에 관중들의 환호 속에서 지타는 패배했지만 여전히 많은 응원을 받았어요. 주최 측은 심지어 그녀에게 특별히 50루피를 상금으로 주었어요. 승자의 상금이 20루피도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멋진 활약에 박수를 보냈지만 패배한 것 때문에 그녀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 소녀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언제 다시 경기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포가트는 기뻐했어요. 딸이 레슬링을 사랑하게 된 걸 알았거든요. 이후 경기에서 지타는 더 강하게 싸웠어요. 예상치 못한 기술과 노력 덕분에 그 소녀는 상대를 이겨냈어요. 각각의 상을 차지하기 위해 그녀는 곧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대상이 되었어요. 그녀의 레슬링 승리마다 그 의심과 조롱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국가와 증거가 주어졌어요.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의 레슬링 선수들을 이기고 주 대회 기준을 달성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사람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고 축복해 주었어요. 그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험난했어요. 왜냐하면 공식 레슬링 대회가 실내에서 열릴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체육관에 지타의 경력을 지원하는 후원을 거부하는 다른 규칙이 있어요. 심지어 경기용 매트 제공되지 않았고 현금이 부족해 포가트는 침대 매트를 사서 경기용 매트로 사용해야 했어요. 그는 실내 레슬링 점수 규칙 설명했어요. 상대 허리를 감싸서 상대 땅에 넘어지면 1점, 상대 등이 땅에 닿으면 2점. 상대방을 땅에 넘어뜨리면 3.5점을 얻는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것은 상대를 무지개처럼 넘어뜨리고 상대를 땅에 닿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조카를 예로 들 손을 내밀었어요. 안 돼, 아저씨. 여기로 와요. 아니에요. 제발 아저씨. 얼마 지나지 않아 지타는 프로레슬링 경기장에 올라섰고 그녀는 전국 청소년 레슬링 대회에서 첫 공식 경기를 맞이했어요. 지타는 방해받지 않고 계속 나아갔어요. 그 소녀는 힘이 소처럼 강해서 남자 상대들을 이겼기 때문에 이 어린 소녀들은 지타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그 소녀는 매우 빠르게 청소년 그룹의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했고 닭고기 가게 주인의 투자도 수익을 올렸어요. 이후 청소년 대회에서 지타는 여전히 상대를 압도하며 의심할 여지 없이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했어요. 그와 동시에 닭고기 가게 주인도 많은 돈을 벌게 되었어요. 1년 후 그 소녀는 성인 그룹에 들어갔어요. 그 끊임없는 훈련의 날들이 드디어 오늘 그 결실을 맺게 되었어요. 그때 지타는 사방을 휩쓸며 국내에서는 상대가 없었어요. 그녀는 전국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자랑이 되었어요. 조카는 포가트 아저씨가 거기서 멈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이것이 꿈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매년 전국 챔피언은 있지만 국가를 위해 금메달을 따야만 진정한 성공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포가트의 꿈은 지타의 꿈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국제 무대에 서려면 국가체육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야 해요. 이것은 꿈의 중간 지점에서 포가트가 물러나야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마도 중하이린이 말했듯이 인생은 마치 한 무도회와 같아요. 당신에게 첫 발을 내딛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은 당신과 함께 무대에 서지 못해요. 오늘 포가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코치에게 딸을 진지하게 가르쳐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진심 어린 간청은 코치의 자에 닿았어요. 지타, 허벅지와 종아리는 90도 각도로 구부려야 해. 90도? 누가 그걸 가르쳐줬어? 포가트는 마치 자신이 어디서 잘못했는지 모르는 아이처럼 떠났어요. 하지만 그의 떠남은 지타의 멀어짐으로 이어졌어요. 아빠의 엄격한 관리가 없으니 지타의 억눌린 본성이 이곳에서 풀려났어요. 그 소녀는 팀원들과 함께 아이돌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사랑이 젊음 속에서 시작되었고 그 소녀는 먹지 않았던 튀김을 먹기 시작했어요. 미용을 시작했어요. 네일도 하고 머리도 길게 기르면서 엄마의 놀란 표정에 마주했어요. 지타는 아빠가 잘못한다고 말했어요. 올바른 훈련 방법은 자유롭게 하는 거라고, 심지어 아이돌을 따라할 때도요. 레슬링 국가대표로서 영화를 보고 길거리 음식을 먹었고 심지어 시드니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가할 티켓까지 얻었습니다. 자신의 성장한 딸과 마주한 포가트는 그래도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은 내 동생 바비타가 다른 사람에게 레슬링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지타는 아버지의 기술이 이미 구식이 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 나아가요. 포가트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바로 그녀에게 새로운 기술을 보여달라고 해요. 그 결과 지타는 포가트에게 쓰러졌습니다. 너는 이렇게 준비해서 국제 챔피언이 되겠다고? 지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공식적으로 한판 붙겠다고 고집했죠. 경기가 시작되었을 때 포가트는 우세했지만 그의 나이 많은 몸은 더 이상 20대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결국 그의 늙은 몸은 패배하게 되었죠. 그날 밤 바비타는 지택의 아버지가 언니에게 진 것이 아니라 시간에 졌다고 말했어요. 아버지의 그 기술은 결코 구식이 아니에요. 언니는 단지 체력으로 이긴 것뿐이에요. 하지만 지타는 오만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도 않고 떠나버려요. 점점 멀어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포가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더해져요. 그는 허송 세월을 보낸 세월과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해요. 그는 딸을 이길 수 없고 그 소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는데도 무력해요. 다음 날 지타는 시드니에서 열리는 대회로 비행기를 탔고 동생 바비타는 전국 대회로 가는 차를 탔어요. 이 두 대회의 결과는 천둥과 번개 숨겨져 있는 듯하고 지타의 첫 라운드가 떨어지는 그녀는 호주 선수에게 강하게 눌려서 탈락했어요. 반면 바비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전국 챔피언이 되었죠. 그 소녀는 국가대표팀에 들어가고 국가체육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둘째 딸이 큰딸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포가트는 아버지로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껴요. 바비타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고 확실히 약속했어요. 학교에 도착한 후 그녀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꿈을 잃게 만들기 쉽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언니는 방금 경기를 졌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어요. 그녀는 친절하게 조언했지만 아버지가 언니를 가르치라고. 지타는 동생에게 스스로를 잘 관리하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후의 국제대회에서 지타는 계속해서 패배했어요. 그녀는 처음에 자존심을 잃었고 자신감도 사라졌어요. 현실의 잔혹함은 그녀의 순진한 상상을 무너뜨렸고 연속된 실패는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동생 바비타는 언니를 응원하며 말했어요. 언니가 국제대회의 일원이 아니라면 인도에서 누가 이룰 수 있을까? 지금 너무 막막하다면 아버지와 이야기해봐. 반면 포가트는 조용히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딸의 애절한 울음소리를 듣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얼굴을 가득 적셨죠. 마음속의 원망도 눈물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죠. 다음 날 기타는 머리를 자르고 영연방 스포츠 대회를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죠. 반년 후를 위해서요. 하지만 코치는 기택의 51kg 체급에 참가하기 위해 체중을 줄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녀에게 가장 큰 부정이에요. 하지만 그녀 아버지는 이를 알고 나서 그녀 체중 줄이지 말라 했고 팔라티아에 가서 딸을 훈련시키기로 했어요. 그는 두 딸에게 매일 5시마다 벽을 타고 나가서 자신과 함께 훈련하라고 했어요. 몰래 기택에 음식을 주어 체중 유지하게 했죠. 그렇게 악마 같은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말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먼 곳에서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다고요. 매일의 노력은 시간 속에서 빛을 발할 것이고 향기를 낼 거예요. 안개가 걷히고 평화로운 땅이 남았지만 훈련하러 간 비밀이 팀에 의해 고발되었어요. 한 달 동안 체중이 변화하지 않자 코치는 화가 나서 두 자매를 퇴출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포가트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죠. 그는 두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미친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국가를 위해 금메달을 따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추억의 앨범을 꺼냈어요. 그 앨범에는 두 딸의 영광과 고난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지타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조국을 위해 메달을 딸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는 화가 나서 코치에게 지타의 본성을 죽였다고 꾸짖었어요. 기술을 본능보다 우선시하면 두 팔이 부러질 수도 있어. 그는 공격에 강한데 아이에게 방어를 가르치고 있어. 코치가 뭐라고 할 수 없을 때 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들은 두 소녀에게 기회를 줬죠. 하지만 조건은 포가트가 학원에 들어갈 수 없고 두 아이가 밖에 나가는 것도 금지된다는. 하지만 문제된 해결책이 있어요. 들어갈 수 없다면 그는 경기 영상을 돌려보며 연구할 거예요. 그리고 경기 문제를 전화로 딸에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 후 실전에서 지타는 각 결점을 수정할 거예요. 더 나아지면 그녀는 비난할 수 없을 거예요. 많은 노력 끝에 그녀는 마침내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티켓을 손에 넣었고 불꽃놀이와 함께했어요. 영연방 스포츠 대회 개막식이 시작되었어요. 경기에서 코치는 그녀에게 첫 번째 공격의 물결에 방어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관중석에 있는 아버지가 외치며 해보라고 했고 지타는 아버지의 말을 듣는 아이였어요. 카운트다운이 10초 남았어요. 지타는 위험해요. 오후는 아름다워요. 지타가 3점을 얻었어요. 지타, 압도해요. 지타는 힘을 다해 상대를 눌러서 지타는 순조롭게 준결승에 진출했어요. 경기 후 키는 관중석에 있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이 모습은 코치에게 큰 원한을 남겼죠. 다음 상대는 공격성이 강해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준 적이 없죠. 코치는 그녀에게 공격하면서 후퇴하라고 했어요. 공격으로 공격에 맞서야 하는데 그녀의 방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상대의 강력한 공격의 물결을 넘기기만 하면 상대는 꺾여 점수를 얻지 못할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녀는 기회를 잡아 점수를 얻어야 해. 레슬링은 단순히 힘의 대결이 아니라 심리 게임이기도 해요. 지타는 경기에서 아버지의 전술을 따랐어요. 확실한 방어는 상대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비록 첫 라운드에서 졌지만 이후 경기에서 상대는 분명히 무력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녀는 방어 시 점수를 얻기 위해 반격했어요. 그녀가 점수 없으면 그녀는 매우 실망할 거예요. 나오미가 공격을 시작해요. 지타는 위험한 상황에 빠졌어요. 기회를 잡아야 해요. 지타는 피하고 방역했어요. 지타는 3점을 얻었어요. 지타가 승리했어요. 3라운드에서 지타가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어요. 그녀가 어떻게 방역하는지 봐요. 지타가 나오미에게 압도적인 방역을 했어요. 지타가 얻었어요. 그렇게 지타는 예상치 못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경기가 끝난 후 코치는 공을 돌렸고 포가트는 지타의 다음 상대를 연구하기 위해 경기장에 남아 있었어요. 경기장에 있던 호주 선수는 인도 선수들 앞에서 인도 선수들을 이기고 싶어 한다는 인터뷰를 받았을 때에도 결승에 진출하기 위해 영국 선수를 압도하는 데 관대했습니다. 자신이 챔피언이 될 것이라고 자부했어요. 이전 대회에서 그녀는 지타를 2번 이겼기 때문이에요. 지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내일의 대책을 물어봤어요. 무서운 상대를 이기려면 승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네가 은메달만 따면 잊혀질 거라고 말씀하셨어.
하지만 네가 금메달을 따면 너는 칭찬을 받을 뿐 아니라 여성의 부흥을 이끄는 첫 번째 사람이 될 거야. 인도 여성들, 내일의 승리는 너만의 승리가 아니라 억압받고 있는 모든 인도 여성들의 승리야. 이 말을 듣고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눈빛은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결승전에서 포가트는 코치에게 의해 어두운 방에 갇혔어요. 문에 있는 유리는 방탄 유리라서 아무리 세게 쳐도 깨지지 않아요. 전화 신호조차 없었고 경기장에서 지타는 아버지를 찾을 수 없어서 매우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경기 중 그녀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이전에 자신을 이긴 상대와 마주한 호주 선수는 매우 적대적이었어요. 할 때는 지타는 상대를 넘어뜨릴 기회를 찾아 3점을 얻었어요. 이후 공격에서도 그녀는 상대의 허점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적절한 기회를 잡아 상대를 압박했어요. 첫 라운드에서 지타는 쉽게 승리했지만 아버지가 없어서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게다가 상대의 실력이 항상 자신보다 높아서 두 번째 라운드에서 지타는 상대에게 압도당했어요. 경기 마지막 몇 초 동안 상대는 지타를 넘어뜨릴 기회를 잡아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녀의 자신감과 힘은 짧은 시간 안에 사라졌지만 두 번째 라운드 후 다시 돌아왔어요. 마지막 라운드에서 호주 선수가 지타를 바닥에 눕히며 3점을 얻었고 이후 지타의 수비 허점을 이용해 또 1점을 얻었어요. 승리의 균형이 상대에게 기울고 있었어요. 지타는 기민한 동작 덕분에 힘을 되찾고 성공적으로 상대를 넘어뜨려 1점을 얻었어요. 하지만 이후 상대의 강력한 방역과 함께 엔젤리나가 5점, 지타가 1점을 얻었어요. 이제 상대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고 경기는 몇 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순간 물에 빠진 지타의 머릿속을 스쳤다. 아빠는 위험할 때마다 구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싸움만 가르쳤다. 구하기 위해 노력해요. 마지막 22초 안에 5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가르침이 지금 지타의 머릿속에 다시 떠오르고 있어요. 상대를 매료시키고 페인트 동작을 한 다음 한쪽으로 돌진해야 해요. 지타는 금메달을 따냈어요. 그녀는 시상대에 서서 영광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어요. 국가가 울려 퍼지고 국기가 개양되고 있어요. 포가트는 국가를 듣고 딸이 이겼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잠시 후 모든 슬픔이 승리의 기쁨으로 변했어요. 물결처럼 밀려오는 기쁨 속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청소 직원이 그를 발견했고 그는 밖으로 나가서 딸을 향해 빠르게 달려갔어요. 딸은 아버지를 보고 손에 들고 있던 꽃을 내려놓고 아버지 쪽으로 달려갔어요. 마침내 아버지와 딸의 꿈이 현실이 되었어요. 포가트는 그의 딸이 10년 동안 기다려온 말을 했어요. 아빠는 너가 자랑스러워. 이것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중앙공화국 스포츠 대회에서의 금메달은 전설적인 여정의 시작에 불과해. 무명 농촌 소녀에서 지금의 세계적인 레슬링 챔피언이 되기까지 이는 단순한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여성들이 평등과 자유를 찾기 시작하는 출발점이에요. 영화에서 아버지의 강요는 비판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에게 선택할 권리를 빼앗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이 정말 그런 걸까요? 인도에서는 남녀가 평등하지 않은 곳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일찍 결혼해야 하고 심지어 자신이 선택한 남편을 가질 수조차 없어요. 그들의 권리를 빼앗은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불공정한 시대였어요. 아버지의 행동은 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는 데 도움을 주었죠. 이 소녀가 예전에 말했듯이 적어도 그는 자신의 자녀를 자녀로 대했어요. 그게 충분해요. 우리는 이 삶에서 종종 부모님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맡게 되죠. 어떤 대학에 합격하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좋아한다면 당신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힘들어서 용기가 없다면 당신이 빨리 족쇄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푸른 하늘은 없지만 항상 하얀 구름이 떠다닐 거예요. 바다처럼 넓지는 않지만 여전히 미꾸라지처럼 기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각자 자신의 꿈이 있어요. 음악 활동가가 될 수도 있고 방랑자가 될 수도 있죠. 당신의 꿈이 부모님의 꿈과 반대될 때 당신은 진정하고 부모님과 대화하고 당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당신이 빨리 자신의 위치를 찾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빛, 자신의 소리, 자신의 소리, 자신의 소리. 영화의 가치는 명성에 있고 영화 리뷰의 가치는 감정에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영화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